유튜브에 단번에 오다리를 고쳐준다는 영상 보셨나요? 해당 영상을 따라해보면 분명히 다리가 붓습니다. 그런데 5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애초에 잘못된 자세로 평상시를 보내는데 잠깐 하는 교정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리가 휘고 특히나 종아리 바깥쪽이 툭 튀어나와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특히 날이 갈수록 종아리가 아주 계속 발달되고 튀어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내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 모아주려고 하면 오히려 오다리가 더 악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다리는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왜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다리가 되는 이유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90%의 사람은 후천적인 이유로 오다리가 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걸어다니는 보행 습관, 그리고 발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다리만 휘어져 있어 미관상 보기 안 좋지만 심하면 무릎 내측 연골이 닳아 무릎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무릎을 타고 올라가 오히려 허리에서부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다리가 발생했다면 우리의 안쪽, 즉 내측 근육들이 많이 악화되어 있을 겁니다. 무릎은 안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전근은 약화되고 골반은 전방경사에 엉덩이 근육은 약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허벅지 앞쪽의 근육들은 긴장되어 딱딱할 것이고요. 허리는 불안정한 상태일 것이고 평발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즉, 안쪽은 약하고 바깥쪽은 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 근육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깥쪽 근육을 사용해서 다리를 모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다리는 더더욱 안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예상이 가시죠? 네, 오다리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다리는 이 말린 하체를 모아주는 게 아니라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묶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다리를 고치려고 다리를 모으고만 있다면 이 다리의 뼈를 변형시키는 각변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 묶는 동작은 하시면 안 되는 동작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많은 오다리 스트레칭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스트레칭을 통해 무엇인가 고쳐봤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가능하시겠지만 대부분 스트레칭 동작이 쉬워 보일 수는 있어도 바쁜 일상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다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이라고 하면 딱 하나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안정성도 보장된 방법이고 따로 시간을 내어줄 필요도 없기에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은 우리의 보행 습관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걸을 때 의식적으로 똑바로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똑바로 걷게 되면 먼저 무게중심부터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좋아지면 무릎의 부하가 줄어들고 점차 무릎의 방향이 개선될 것입니다. 무릎의 방향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즉 고관절과 대퇴뼈의 방향이 정렬이 될 것이고요. 그럼 오다리가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다리는 우리의 잘못된 자세와 보행 습관이 만들어냈기에 다시 제대로 된 보행 습관을 통해 오다리를 고쳐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똑바로 걷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폭은 가로로 주먹 하나, 여성분들은 세로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11자로 만들어줍니다. 다리를 11자로 만들어줄 때는 발의 바깥쪽 기준으로 11자를 만들어주면 발이 안으로 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장축을 기준으로 11자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장축은 뒤꿈치서부터 두 번째 발가락, 즉 검지발가락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장축을 기준으로 11자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발의 앞쪽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축을 기준으로 11자를 만들게 되면 약간 팔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1자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축을 기준으로 11자로 만든 이 상태가 바로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걸을 때에는 뒤꿈치서부터 바깥으로 향했다가 엄지발가락 순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발에
가상의 중심선을 만들어줘서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가상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뒤꿈치, 중앙, 엄지발가락 순을 해서 걸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보폭을 주먹 기준으로 만들어주시고 걷게 되면 올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다리 교정 깔창을 사용하는 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좋습니다. 교정 깔창의 장점이라고 하면 의식하지 않아도 걸음걸이에 신경을 써주게 해준다는 장점과 교정 강도를 좀 더 높여준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충분히 똑바로 걷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방법으로 고쳤고 안정성이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만 개선한다면 오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약간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고쳐지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한 번에 고쳐지면 정말 좋겠지만 뭐든지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뼈를 잘라 다시 붙이는 오다리 수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강도 높은 교정 운동을 하곤 했었는데요. 강도가 높다 보니 꾸준히 하기가 어려웠고 어느 순간 포기한 제 자신을 보며 실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걸음걸이를 개선하라는 말이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은 가장 꾸준히 할 수 있고 효과가 높은 교정 방법입니다. 저는 걸음걸이 개선과 교정 깔창으로 오다리를 교정했습니다. 욕심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교정 깔창을 같이 써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정용품을 고르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고치는 건 없지만 분명한 건 지름길은 있습니다. 제가 찾은 해답은 걸음걸이 개선입니다. 오다리를 고치는데 걸음걸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죠. 매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찾고 포기를 반복했던 저도 오다리를 고쳤으니 의지가 있는 여러분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만 좋고 따라하기 힘든 방법이 아닌 정말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서 제공드리겠습니다. 딱 정리해주는 남자, 딱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